고려왕비실록. 고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산 공민왕의 사비. 정비안씨. 고려사 권파 19 열전 권제의 후비. 공민왕 후비 정비안씨. 정비안씨는 죽주 사람으로 죽성군 안극인의 딸이다. 공민왕 15년 뽑혀 들어가 정비로 봉해졌다. 안극인이 동지밀직 사사가 되어 시중 유탁 등과 함께 글을 올려 마음의 공역을 가난하자 왕이 크게 화를 내며 비를 내보내 집에 돌아가게 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내 아비가 미워서이다 라고 하였고 얼마 뒤에 비를 불러들였다. 홍윤하난이 억지로 여러 비들을 욕보일 때에는 비가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맨발로 목을 메어 죽고자 하니 왕이 두려워 그만두게 하였다. 우왕이 즉위한 후 정비가 나이가 젊고 아름다우며 농염하였으므로 우왕이 매번 희롱하며 말하기를 나의 후궁들은 어찌 모씨와 같은 이가 없을 것인가라고 하였다. 여러 번 정비의 처소에 들렀는데 때로는 하루에 2~3번 가기도 하고 때로는 밤에 가기도 하였으며 혹은 갔는데도 들어가지 못하니 잠옷 바깥에 나쁜 소리가 있었다. 우왕이 하루는 비의 처소에 갔으나 비가 병이 들어 머리를 빗지 못하였으므로 만나지 않았다. 비가 동생인 판서 안숙로의 딸을 우왕에게 보이자 우왕이 맞아들여 현비로 삼으니 사람들은 이르기를 비가 남의 비웃음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가리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우왕 13년에 불을 세워 자해불하하고 관속을 두었다. 이듬해 우왕이 강화에서 왕위를 물려주자 백관이 전국세를 받들어 비에게 바치고 마침내 비의 교서로 우왕의 아들 창왕을 세웠다. 창왕이 왕위에 오르자 대신들이 비와 해비 및 신비는 모두 정실이 아니므로 다만 새록만 주기를 요청하였다. 다음에 우리 태조께서 여러 대신과 함께 정책하여 비의 교서를 받들고 공양왕을 맞이하여 왕위에 세웠다. 정비안씨는 고려 제31대 국왕 공민왕의 제사비로 고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산 왕비인데 보통 정비나 왕대비 안씨로 불리며 영알선초를 다룬 사극에서는 짧게나마 반드시 등장하는 배역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방원보다 6년이나 더 살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문정공 죽성군 안극인의 딸로 태어나 1366년에 공민왕의 왕비로 간택되었는데 그것이 그녀의 비극적인 일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에 동지밀직이었던 아버지 안극인이 노국대장 공주의 영전 공사의 중지를 공민왕에게 건의한 일로 인해 파직되고 정비안씨는 궁에서 쫓겨나지만 얼마 뒤 다시 입궁하게 됩니다. 재입궁 뒤에 공민왕은 정비안씨에게 강제로 자제의의 청년들과 성관계를 맺기를 강요하는 등의 비행을 일삼았으나 그녀가 머리를 풀고 목을 매려고 하자 공민왕이 물러났다고 합니다. 1374년 공민왕이 시해된 후 살아있는 공민왕의 비 중에서 정비의 기록이 가장 자세하게 남아있지만 좋은 일은 별로 없는데 우왕은 정비에게 나의 후궁들은 어찌 모씨와 같은 이가 없는가라며 희롱했다고 합니다. 우왕이 어느 날 정비의 처소에 갔으나 비가 병이 들어 머리를 빗지 않았으므로 만나지 않았는데 정비가 조카를 우왕에게 보이고 우왕이 현비로 삼았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정비가 남의 비웃음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감추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는데 의지할 사람이 없는 천의 고아였던 우왕이 의분 어머니인 정비안씨에게 모성애를 갈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1388년 이성계가 의화도 회군을 일으켜 우왕을 강화도로 유배시키자 정비는 당시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 우왕을 폐위하는 교서와 조민수와 이색의 주청을 받아들여 창왕을 즉위시키는 교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창왕이 즉위한 지 1년 만인 1389년에 이성계가 창왕을 폐위하고 공양왕을 즉위시킬 것을 강요하자 창왕을 폐위하고 공양왕을 즉위시키는 내용의 교서를 다시 선포했습니다. 이후 정식으로 왕대비가 되어 존호도 받았지만 1392년 백응념 등 이성계의 일파가 공양왕의 폐위를 강요하며 정비안씨를 협박하자 실권을 상실한 그녀는 강제로 공양왕의 부독함을 주장하며 국세를 회수했습니다. 이후 국정은 며칠간 왕대비와 정일품 감로국사 이성계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정비는 새 왕조의 창업을 윤호하는 교서를 선포해 어보를 이성계에게 넘겨주어 고려는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됐습니다. 그녀는 조선 개국 이후 의화공주로 강등되었으나 대우가 나쁘지는 않았는데 조선 왕조실록에는 안씨의 어머니가 태조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태조는 신덕왕후 강씨와 함께 안씨의 집에 행차해 연회를 즐겼다고 합니다. 태종은 안씨에게 술을 하사하고 세종은 박포의 집을 안씨에게 내려주었다는 기록이 있는 등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왕실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녀는 강등 이후 술을 가까이 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태종실록에도 그녀의 음주 기록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고려 멸망 이후의 슬픔과 죄책감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여생을 술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날마다 약주 한 병씩 보냈다는데 매일 한 병씩 마셨다면 말술까지는 아니더라도 적게 마신 편은 아닌데 비탄에 빠져 산 것과는 별개로 건강관리는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건국 후 36년 뒤인 1428년 6월 26일에 세상을 떠났는데 태조가 죽은 지 20년, 태종이 죽은 지 6년이 지난 뒤로 죽기 직전에는 박포에 집을 내려주었으며 세종은 부위로 쌀과 콩 각각 100석을 보냈습니다. 6일 후에 예조의 청을 세종이 따라서 고려 왕비로 장사가 되었지만 어디에 묻혀 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녀는 왕비가 된 지 얼마 안 되어 폐출되는가 하면 다시 궁궐에 돌아와서는 강간 미수에 아들뻘인 우왕에게 희롱을 당하고 이상한 소문이 나돌았으며 왕의 폐위 교서를 3번이나 내렸습니다. 결국 자신이 속했던 고려 왕실의 문을 닫는 역할까지 하면서 술로 여생을 보내고 거의 폐인처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종 때까지 생존하면서 그 시대 인물치고는 팔순안파까지 장수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여말선초에는 이성계나 정도전, 정몽주 등을 필두로 워낙에 강력한 인물들이 많아 주목받지는 못하는 편인데 우스개로 최후의 승리자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강압에 의한 것이지만 어쨌든 자기 손으로 임금을 3명이나 날렸고 시댁인 왕씨 왕실까지 날린 셈이며 자신을 겁박해 폐위를 종용하러 왔던 사람들이 모조리 죽고 난 뒤까지 혼자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조선 초기 이방원이 주도한 온갖 고륙상잔도 다 보았고 조선에서 살면서 태조, 정종, 태종 임금 3명이 죽는 것을 지켜보며 세종 때까지 살아남으니 드러난 사실만 보면 숨어있는 최후의 승자라고 할 만합니다. 공민왕부터 세종까지 8명의 임금을 보아서 여말선초의 굵직한 일들을 다 체감한 역사의 산증인격 인물인데 조선 왕조실록에도 그녀에게 술을 내려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983년 KBS 드라마 개국에서는 유가영이, 1983년 MBC 조선 왕조 500년 추동궁마마에서는 한영숙이, 1996년 KBS 드라마 용의 눈물에서는 한은진이, 2005년 MBC 드라마 신돈에서는 서지승이 연기를 했습니다. 또한 2014년 KBS 드라마 정도전에서는 김민주가, 2015년 SBS 드라마 용룡이 나르샤에서는 김지연이, 2021년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에서는 김보미가 연기를 했습니다. 오늘 고려왕비실록은 고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산 공민왕의 사비, 정비 안씨였습니다.